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성입니다. 오늘이 4월 13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시 25분 잡아두겠습니다. 자, 지난주말에 다소 이제 걱정을 좀 했었죠. 지수가 좀 약할 수 있다는 건데요. 현재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 분위기가 크게 꺾이거나, 현재 또 상당히 위중한 악재가 새롭게 돌출되거나 한 뭐 그런 정도의 위험은 아니라는 것이죠. 시장 자체적인 기술적, 자율적 조정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분위기, 여건 등으로 봤을 때 이런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소지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조정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지수로 봤을 때는 1800이 깨지는 정도 수준까지, 코스닥은 550이 약간 이제 깨지는 그런 정도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거보다 더 험악한 꼴도 우리가 경험을 한 마당에 뭐 그런 정도 조정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것까지는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현재 하실 수 있는 분에 국한해서는 좀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그런 방법이 있죠. 바로 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설계된 상장지수 펀드, 코덱스 인보스 같은 이런 종목,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덱스 인보스 일봉 차트죠. 현재 차트만 봐도 현재 저점 매수 눌림목 타이밍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을 부분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해 두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바이오주는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특히 코로나와 관련, 코로나 장세죠, 현재의 장세가. 그리고 이런 장세를 맞이해서 정상적인 정규 대응주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적 관점에서 바이오주들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근데 그들 종목에 대한 비중을 좀 넓혀줄 필요가, 늘려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 현재 정리를 하자면 일단 시장을 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볼 거고요. 또 한 종목이 있는데, 그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에 대해서 원래 저점 매수 타이밍을 4만 5천 이하에 잡자 했던 건데 거기까지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관점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그 전에 일단 삼성전자류, 사실 이들 종목은 중장기 종목입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한두 종목, 한 두 종목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이들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보유가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분위기 때문에 지금 당장 V자 반등할 그럴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점은 좀 감안하시면서 그들 종목을 계속 보유하시면 된다 하는 것. 그 정도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먼저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현재 놓여 있는 현재 시장 상황은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죠. 자, 미국의 코로나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점은 지났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계속 미중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유럽은 어느 정도 정점이 지난 거는 같아요. 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워낙 커서 현재 상황을 만만하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담이 되는 것은 유가입니다. 유가, 또 오펙 플러스가 감산 합의를 했지만 970만 배럴 정도가 그런 충분한 감산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가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현재 코로나 때문에 수요까지 뒷받침이, 수요가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어서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8.6%나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결국에는 코로나 쇼크가 현실화되는 것이 지표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 등이 하나씩 둘씩 현재 시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우리가 V자 회복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에도 현재 코로나 충격에 이어서 실물 경제 충격이라고 하는 2차 충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론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을 보더라도 현재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합니다. 자,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2,500, 지금 현재 이 시각 2,500억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3,100억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28거래일 연속 순매도예요. 자, 기관들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흘 연속 순매도합니다.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죠. 기관들이 나흘 연속 순매도한 합계 금액은 거의 한 1조 원 가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 이런 것이 아무래도 물론 일반 개인들이 그것을 받아줄 만한 충분한 자금력이 있긴 하지만 그냥 계속 매도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 또 외국인이 선물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이런 모습이 계속 구조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어느 정도 반등 분위기 속에 그런 것이 조금 더 매도가 강화됨에 따라서 기술적인 조정이 조금 커진 상태다.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신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입니다. 양봉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죠. 아직까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비교적 몸통 길이가 큰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전일 대비 약 11원 정도 올라간 1220원 정도 되고 있다는 거. 약간 신경 쓰이는 현재 금융시장으로 봤을 때 다소 불리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다소 부담을 주고 있는, 물론 기술적 부담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하는 점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악재만 있는 아니죠.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 특히 유럽은 그 정점이 경과되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을 일부 완화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늦어도 4주 이내, 5월달이 되겠죠. 5월달 정도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상당히 빠르게 격차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치료제, 백신은 좀 아직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일부 치료제는 그 개발, 시판되는 되는데, 현재 보급되는데,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유한양행을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근본적으로, 코로나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유의 특단의 유동성 공급 대책이 현재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한다면 해결될 필요도 없어요. 완화만 돼도 돼요. 폭발적인 유동성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그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그냥 그 랠리가 잠재되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V자 반등은 즉 경기는 다소 늦게 회복이 되더라도 증시가 먼저 반응하면서 그러한 아주 강력한 유동성 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외국인들이 현재 매도를 한다고 하지만 7거래 연속 매도한 것을 보면 7거래 연속 3천억 이하로 매도를 했거든요. 일평균 1760억입니다. 그전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했던 일평균 매도 금액이 거의 6천억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지만 최근에 매도는 그 전에 매도했던 것에 비해 그 매도 강도가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요. 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다시 매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순매도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4거래일 연속 순매수했다는 것.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약 1,800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하여. 그래서 아주 삼성전자를 7조 5천 정도 매도한 것에 비해서는 4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계속 매도했던 삼성전자를 매수한 것으로 봤을 때에도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크게 빠지거나 그럴 때는 아니다. 추세적으로 매수할 타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예탁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50조에 거의 달할 정도로까지 현재 급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시장의 부동자금, 저금리 때문에 떠도는 그런 부동자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현재 130조, 작년만 해도 100조가 안 됐던 건데 130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 계속 늘어날 소지가 높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현재 금호석유도 그렇고요.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죠. 네, 포스코도 그렇고요. 또 현대차도 그래요. 현대차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하지만 최근에 주가는 꽤나 탄력들의 반등이 나오고 전통 산업주들이 철강이나 기계, 조선, 건설 이런 쪽도 현재 나름대로 반등 나오면서 안정을 취하는 그런 모습. 전반적으로 조금씩 시장이 증권시장입니다. 증권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것도 시장 심리를 현재 붙들어주고 부양시키는데 일단 도움이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 특정 종목으로 쏠리는 것은 좀 과열로 해서 부담을 주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현재 바이오주만이라도 올라가 주는 것은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현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잔여 위험성이 남아있고 실제 우리가 지금 경제와 관련돼서 크게 걱정 안 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타격이 있을 수는 있어서 그 점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최소한의 경계는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 그리고 현재 어, 지금 셀트리온과 이거 그 삼성바이오로스를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먼저 보도록 하죠. 차트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428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직전 3분기 실적 대비 거의 2배나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금년에 예상 영업이익이 2,700억 원이나 됩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900억 원이 안 됐습니다. 그곳에 거의 3배 이상 영업이익이 급증을 한다는 거죠. 그도 그렇듯이 램시마 SC 아시죠? 주사 제형, 피하 주사 제형 램시마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현재 인기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한 호평을 좀 받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현재 그런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고요. 또 미국에서도 허즈마, 기존 램시마에 이어서 허즈마, 트루치마가 또 상당한 반향을 현재 일으키고 있다 하는 것이 바탕에 대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 서정진 회장이 언급한 거죠. 이미 항체 300여 종을 확보했다는 거. 그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 뭔가 기대를 할 수 있는 현재 그럴 가능성이 있는 대상이 됩니다. 물론 셀트리온도 해당이 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판매자니까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모멘텀 아주 강해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 못지않게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그냥 보는 김에 차트까지 같이 올려놓고 보도록. 삼성바이오로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작년 금년 예상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1865. 이것도 별도 기준입니다. 에피스도 한 이 정도의 영업이익은 낼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에피스는 빼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은 1860억, 작년 대비 약 2배 정도. 영업이익률이 금년에 약 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런 힌트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죠. 1년, 2년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6개월 전 이 방송을 처음 했을 때 그 당시에 제일 먼저 했던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그 당시에 가격이 4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 현재 1, 2년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는 것은 아니라 적어도 3년 내지 5년 앞을 보고 하자고 했고요. 실제 2025년에 예상 실적을 보면 현재 분석기관에서 내놓은 실적은 이 정도입니다. 현재 즉 매출을 한 2조 4천억 정도. 지금의 3배는 채 안 되는 한 2배 반 정도 되는 그런 정도 규모고요. 영업이익은 7천억. 금년 영업이익이 거의 4배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영업이익률은 약 29.1%. 제가 보기엔 30% 넘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는 거고요. 현재 대비 거의 3배, 4배 정도의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 그리고 단기적인 모멘텀도 아주 강합니다. 미국의 VR 바이오텍 회사와 4,4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치료제 CMO는 위탁 대리 생산 계약
즉 코로나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화가 된다.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CMO 그 자체로도 세계 1위 업체입니다. 네, 그런 거. 그리고 이 현재 전 세계적인 신약 개발 및 생산의 트렌드가 분업화된다는 거죠. 개발과 생산의 분업화. 그랬을 때 생산 쪽이 굉장히 또 까다로운 상당히 큰 시장이라서 그것과 관련 최대 수혜 대상이 된다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CMO 분야에서 이미 1위인데 현재 지금 미국의 비아사와 그런 초대 규모의 생산 CMO 계약을 체결 직전입니다만 거의 체결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타 현재 스위스 론자나 또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이나 이런 업체들을 완전히 따돌릴 수 있는 초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삼성바이오로스는 대단히 성장성에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적이나 특히 재료, 코로나와 관련된 실적 모멘텀도 그렇고요. 코로나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 더 강해요. 단기, 중기 탄력성인 셀트리온 및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그런 경우에 현재 82,000원대인데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마 당시일 내 아마도 4월달 내지 늦어도 5월달까지는 10만 원 넘어 1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 정도의 단기 탄력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엑스는 지난주 호재 때문에 많이 올라갔지만 원래 느린 종목이죠. 얘는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부담이 될 뿐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성이나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밸류 측면에서 보면 PER, PBR 측면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이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보다 좀 낮습니다.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정성, 그게 특히 성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바이오가 훨씬 더 높다는 것이. 이유는 그렇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바이오 시민도와 관련돼서는 글로벌 화이자도 하고 다 하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지금은 블루오션이지만 지금은 시장을 선점하고 효과 때문에 실적을 많이 내고 있지만 향후 3년 후, 2년 후, 3년 후가 되면 이 분야가 마진이 많이 박해지는 그런 지장이 될 소지가 일부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램시마가 대표적인 케이스. 물론 램시마 SC 같은 훌륭한 상품이 대안이 되긴 되겠지만 어쨌든 램시마 벌써 그런 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허즈마나 툭시마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소 부담이 되고요. 또 현재 개발력이라든가 또 현재 신뢰성이라든가 시인도라든가 또 이런 거, 또 제품 퀄리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래요. 또 브랜드 가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삼성바이오로스가 지금 셀트리온 및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더 우수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삼성바이오로스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양쪽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스는 그냥 묶어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매 차원에서 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단기적 관점에 10만원, 12만원 끊어서 보시면 되고 삼성바이오로스는 70만원, 100만원 중장기적으로 적어도 3년 내지 5년 정도 가지고 간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한양액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유한양액을 잠깐 차트를 먼저 보고 차트가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자체적인 호재 때문에 주가가 위로 아래로 많이 흔들리는 다소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여줘서 사실 이 종목 단기 트레이딩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주가가 대략 한 4만 2, 3천 원 정도 써서 5만 원대 근처 팔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 기회가 한 번 있었고요. 다 좀 매도를 했다가 재매수 타이밍을 4만 5천 원 이하 적당하게 4만 2, 3천 원 정도에서 매수하자 했던 건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그 정도까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매수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기술 수출이 상당히 뛰어나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넷이라고 하죠. 그 1차 현재 그 로열티를 현재 마일스톤이라고 하죠. 123억 전체 1조 원 중에 일부분입니다. 수령을 했고요.
또 비소세포, 폐암, 리보세라닙이라고 하죠. 자, 이것을, 한 1차 마일스톤을 받았는데, 한 432억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번 달에 받는다는,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급등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거. 그 1조 4천억짜리 중에 일부가 들어온 거예요. 2018년 11월 달에, 당시에 이제 계약이 체결이 돼서, 현재 일부 로열티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임상 이상이 이번 달,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온다. 이런 재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유한양행은 굉장히 안정적인 제약사입니다만 주로 전문의약품 ETC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업체가 특징을 갖고 있는 업체가 해외에서 유수한 해외 업체의 오리지널 약을 수입을 해서 거의 독점적으로 수입을 합니다. 해서 국내 내 그 판매를 하는 독점 수입권을 잘 따옵니다. 이 업체가. 두 가지 특징을 하고 전문 이야기지만 해외 유명한 오리지널 약을 수입을 해서 독점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다소 뒤처지는 R&D가 좀 약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최근까지 현실이었던 건데 2017년부터 다소 바뀌었습니다. R&D 업체로 변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넥신이나 또 오스코텍 같은 데와 또 바이오니아 이런 데하고 첨려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오스코텍에서 기술을 기술을 입수하기도 했죠. 그것이 리보세라님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현재 지금 R&D와 관련된 능력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아마 거의 국내 탑 클래스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이고요. 그걸 통해서 엘라웃은 라이센스하고 기술 수출입니다. 해서 마일스톤을 연간 3천억 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수준. 이 업체가 연간 올릴 수 있는 영업이익 규모가 500억 원 내지 80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곳에 5배 이상의 로열티가 들어오는 구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 그 단계까지 안 갔지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24만 받았고 또 430억 받을 거고 해서 작년 영업이익보다 거의 2배 수준인 금년 영업이익은 745. 내년은 더 커질 것 같아요. 거의 2천억, 3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PER도 현재 2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코로나 이슈와 또 관련돼 있기도 하죠. 미국의 미국의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백신 개발을 한다고 하죠. 소렌토 테라피틱스라고 합니다. 그 회사에 백신 개발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제가 보는 거는 이 업체가 미국에 지금 전 세계 코로나 치료제, 전 세계 첫 코로나 치료제로 가장 유력하게 부상하는 약품이 그 길러드 사이언스의 렌즈 11이라고 하는 현재 원래 에볼라 치료제 개발했던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전용시켜서 코로나 치료제로 지금 현재 임상 3상에 들어가요. 우리나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도 들어가 있고 중국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글로벌 첫 치료제 램지 11로 코로나 치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유한양행과 길러드 사이언스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첫 치료제가 되면 그것을 수입 판매를 하게 될 텐데 수입 판매를 하게 되는 우리가 아마 독점적인 현재 업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직 약간 섣부른 측면이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게 아니더라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현재 48,000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해 놓고 목표 가격을 58,000원, 손절 기준가 42,000원 잡아놓고 원래는 충분히 떨어지기를 기다려서 42,000원도 오늘 사야 된다는 관점인데 근데 사실 48,000원 정도 사면 손절 기준가를 그 정도 잡아줘야 그래야 합당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굳이 필요한 손절가가 되겠지만 단기 투자적 관점에서는 그런 정도의 기준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서 임의적으로 설정한 손절 기준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